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가 내 목을 조르는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지은아, 너는 우리 집안의 자랑이 돼야 해. 평범한 삶은 용납 못해. 엄마의 그 말은 매일 아침 식탁에서 울려 퍼졌고 아빠는 고개만 끄덕이며 신문을 넘기셨다. 나는 그 기대를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공부, 피아노, 영어 학원 내 유년기는 그런 스케줄로 가득 찼다.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웃고 떠들 때 나는 책상 앞에서 눈물을 삼키며 밤을 새웠다. 그런데도 부모님의 입에서는 그게 다냐?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말만 나왔다. 나는 생각했다. 이게 사랑인가? 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지?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나는 그냥 참았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나는 서울대에 합격했다. 전국 상위 1%의 성적으로. 주변에서 박수를 쳤고 선생님들은 지은 씨는 천재야 라고 했지만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말했다. 서울대. 그게 뭐 대단한가? 우리 집안은 카이스트나 가야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알잖아.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제 그만해야 해, 나 자신을 위해.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복수는 그렇게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다. 대학 생활은 나에게 자유를 약속하는 듯 했다. 서울대 경제학과에 들어간 나는 처음으로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부모님의 그늘은 여전했다. 매주 전화가 왔다. 이번 학기 성적은? 인턴은 어디서 했어? 남자친구는 엄마의 목소리는 항상 비아냥거림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빠는 여전히 침묵으로 동조했다. 나는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있었다. 같은 과 선배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강의실 뒤편에서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다. 지은아, 내 부모님 기대가 부담스럽지. 그의 손이 내 손을 스치자 나는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우리는 연인이 됐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학교로 찾아왔다. 민준. 그의 집안이 뭐야? 시골 출신이라며? 너처럼 출세한 집안 딸이 왜 그런 놈이랑? 그녀의 목소리가 강의실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학생들이 힐끔거렸다. 민주는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엄마, 제발. 하지만 엄마는 멈추지 않았다. 너는 항상 실망만 줘. 그게 내 한계냐? 우리를 창피하게 하지 마.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민주는 그날 나를 피했다. 미안해, 지은아. 나 감당이 안 돼. 그는 사라졌다. 나는 혼자 남아 거울 속 내 얼굴을 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 후로 나는 더 깊이 파묻혔다. 공부에, 일에. 졸업 후 나는 대기업에 입사했다. 삼성전자, 모든 한국 청년의 꿈. 부모님은 처음으로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지은이 이제야 좀 쓸모가 있네. 그 말조차 나를 아프게 했다. 직장 생활은 지옥이었다. 상사가 나를 괴롭혔다. 여자라서. 집중력 없어 보이네. 회의에서 내 아이디어를 무시하고 남자 동료의 것으로 돌려놓았다. 집에 돌아오면 부모님의 전화. 승진했어. 아니. 왜? 내가 부족한 거 아니야. 나는 밤마다 술을 마셨다. 친구들은 지은아,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물었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다. 내 인생 최대의 기회. 밤낮 없이 일했다.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발표날 상사가 내 자료를 훔쳐갔다. 이건 내 아이디어야. 그는 내 앞에서 상사에게 보고했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또. 왜 항상 나만? 그날 나는 회사 화장실에서 토했다. 눈물이 섞인 구토물이 바닥에 흘렀다.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말했다. 회사에서 내 공을 가로채었어요. 엄마의 대답은? 그래. 그럼 내가 더 잘해야지. 그게 다냐?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다. 내 인내심, 내 사랑, 내 모든 것. 나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다. 이제 끝이야. 나는 서울을 떠났다. 제주도로. 아무도 모르게. 작은 펜션에서 일하며 살았다. 바다를 보며 매일 아침 산책했다. 처음으로 내 생각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누구지? 부모님의 꼭두각시가 아니야. 이 책을 읽고 글을 썼다. 내 이야기를. 그 과정에서 복수의 씨앗이 자랐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논리적이고 차가운 계획. 나는 돌아왔다. 서울로. 하지만 변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옷차림도 심플하게.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이유는 없어요. 그냥 상사는 웃었다. 여자라서 감정적이지. 나는 미소 지었다.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프리랜서가 됐다. 컨설팅 회사 차렸다. 내 전문성은 경제 분석. 곧 클라이언트가 몰려들었다. 삼성, 현대 다이러니컬하게도 이전 회사들. 나는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이 프로젝트 실패할 확률 70%예요. 왜냐하면 내 조언은 날카로웠다. 돈을 벌었다. 많이 부모님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다. 2년이 흘렀다. 어느 날 엄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왜 연락 안 해? 아빠가 아프대. 와봐. 나는 갔다. 병원으로. 아빠는 침대에 누워 창백했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엄마가 끼어들었다. 아직도 그 회사 일로 삐진 거야? 그게 내 한계냐? 나는 웃었다. 차갑게. 아니에요, 엄마. 이제 제 한계는 없어요. 병원 복도에서 나는 엄마를 마주쳤다. 엄마, 나 이제 성공했어요. 내 회사 연 매출 10억. 엄마의 눈이 커졌다. 정말. 왜 말 안 했어? 말할 필요 없었어요. 부모님 기대대로 살았으니까. 하지만 내 말은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왜 항상 나를 깔봤죠? 내가 서울대 갈 때도 회사 갈 때도 그게 다냐? 라고 엄마는 당황했다. 그건 너를 더 키우려. 거짓말.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이거 봐요. 아빠 병원비 내가 내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USB 안에는 기록이 있었다. 부모님의 과거. 내가 어렸을 때 그들이 이웃에게 나를 험담하던 녹음. 우리 지은이 바보처럼 공부만 해 출세 못할 거야.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네, 엄마. 내가 모았어요. 모든 모욕을 나는 복수했다.
돈으로, 증거로. 하지만 승리가 아니었다. 그냥 자유였다. 아빠는 회복됐고 엄마는 침묵했다. 나는 떠났다. 다시 제주로. 시간이 흘렀다. 제주에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카페를 열었다. 바다를 보며 커피를 내리는 일상이 평화로웠다. 하지만 과거는 따라왔다. 민준의 소식을 들었다. SNS에서. 그는 결혼했다. 행복해 보였다. 나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 그는 답했다. 미안해, 지은아. 그때. 괜찮아. 나도 행복해. 거짓말이었다. 아직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옛 상사가 연락했다. 지은 씨, 우리 회사 컨설팅 부탁해. 내 전문성 필요해. 나는 웃었다. 비용은 2배예요. 그는 수락했다. 프로젝트에서 나는 모든 것을 드러냈다. 그의 부정, 자료 도용 증거. 이게 당신의 리더십인가요? 그는 무너졌다. 해고됐다.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이게 복수야. 하지만 속으로는 텅 비었다. 이게 나를 채워줄까? 부모님과의 관계는 변했다. 아빠는 가끔 전화했다. 지은아, 건강히 지내. 엄마는 조용해졌다. 그녀의 침묵이 나를 괴롭혔다. 후회할까? 나는 알지 못했다. 제주에서 나는 사랑을 만났다. 현지 어부, 태호. 그는 단순했다. 지은아, 내 미소가 제일 예뻐. 우리는 산책했다. 바닷가에서 손을 잡았다. 하지만 과거가 그림자처럼 드리웠다. 내 가족은 그의 물음에 나는 망설였다. 복잡해. 그는 안아주었다. 천천히 그 순간 눈물이 났다. 진짜 눈물. 오랜만에. 어느 가을 엄마가 제주로 왔다. 혼자. 지은아, 얘기 좀 해. 우리는 카페에 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아팠다는 걸 이제야.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왜 이제 와서? 아빠가. 내가 떠난 후 우리 결혼 생활이 무너졌어. 내가 너무 강박적이었어. 그녀의 고백이 쏟아졌다. 아버지를 무시하고 나를 통해 성공을 대리 만족하려 했단다. 너는 내 실패를 만회하려 했어. 나는 들었다. 가슴이 저렸다. 이게 진심인가? 하지만 분노가 되살아났다. 그럼 왜 그 USB? 그게 나를 깨우쳤어. 내 복수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증거예요.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에. 그날 우리는 울었다. 함께. 엄마는 돌아갔고 나는 홀로 남았다. 태호가 물었다. 괜찮아. 응, 이제.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부모님의 비아냥, 민준의 뒷모습, 상사의 웃음. 나는 깨서 바다를 보았다. 이게 끝인가? 겨울이 왔다. 태호와의 관계가 깊어졌다. 우리는 결혼을 이야기했다. 제주에서 살자의 그의 말에 나는 두려웠다. 또 상처받을까? 하지만 선택했다. 그래, 결혼식은 작았다. 제주 해변에서. 부모님은 오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야. 엄마의 말 이해했다. 하지만 아팠다. 회사로부터 소송장이 왔다. 옛 상사. 명예훼손.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재판에서 나는 증언했다. 그는 내 노동을 훔쳤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증거가 쌓였다. 그는 졌다.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돈이 아니었다. 인정이었다. 당신이 옳았어요. 그의 사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놓아줄게. 봄, 부모님을 만났다. 서울로 갔다. 아빠는 건강해졌다. 지은아, 내 소식 들었어. 자랑스러워 엄마는 변했다. 결혼 축하해. 미안해. 정말 우리는 식사했다. 어색했지만 진심이었다. 엄마, 나 용서할게. 하지만 잊진 않아.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게 내 한계가 아니야? 내 강함이야? 민준에게서 편지가 왔다. 이혼했어. 내가 맞았어. 행복해라. 은하는 불태웠다. 과거는 과거. 여름, 제주에서 아이를 가졌다. 태호와 함께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는 기대가 아니라 사랑을 줄게. 이 카페는 번창했다. 손님들이 주인님 이야기 들려주세요 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언젠가. 가을, 책을 썼다. 내 이야기. 가족의 그림자. 출간됐다.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물었다. 복수한 이유는? 복수가 아니에요. 나를 되찾기 위해서. 겨울, 부모님이 왔다. 손자녀를 보려고. 엄마가 안고 울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빠가 말했다. 우리가 실수했어. 우리는 용서했다. 진짜로.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때때로 옛 상처가 아팠다. 인생은 그런 거지? 이제 나는 30대 중반. 제주에서 산다. 카페 주인, 엄마, 아내.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깨어난다. 오늘은 어떤 날일까? 부모님의 그 말이 떠오른다. 그게 내 한계냐? 아니, 그건 시작이었다. 내 한계는 이제 사랑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가끔 밤에 물어본다. 용서가 정말 끝인가? 아니면 그냥 다른 형태의 고통인가?